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반기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시어러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순위이긴 하지만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아놀드, 살리바, 반다이크, 우도기, 그리고 중원에는 라이스와 더글라스 루이스, 오른쪽에 살라, 왼쪽에 손흥민, 최전방에 와킨스와 보엔, 이 11명의 선수를 선정을 했어요. 이 베스트 11만 보셔도 토트넘이 3명이 뽑혔고요. 그리고 리버풀이 3명, 그리고 아스톤빌라에서 3명, 그리고 아스날에서 2명이 뽑혔거든요. 이번 시즌에 토트넘, 리버풀, 아스톤빌라, 아스날 요 네 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시어러의 평가를 읽어보면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볼을 잡으면 득점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에메리 감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스트 11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왼쪽 라인이 모두 토트넘 선수들이라는 거죠. 오른쪽 라인은 반면에 리버풀 선수들이잖아요. 그만큼 리버풀에서는 오른쪽 라인인 아놀드와 살라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왼쪽에서는 토트넘의 우도기, 손흥민 라인이 이번 시즌 전반기에 가장 좋았던 왼쪽 라인이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플레이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우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도기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즌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세세뇽이나 레길론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는 약간의 퀄리티가 좀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페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페리시와 손흥민의 호흡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도기는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와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과 정말 잘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 자체가 이 토트넘의 전술적인 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좌우 풀백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 포로 쪽보다는 우도기 쪽이 조금 더 역습에 대비하는 형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부터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뒷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공격적인 부분에 더 장점이 있고 수비적인 부분은 약한 선수다 보니까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 다소 사르가 내려와 준다거나 로메로가 이 공간을 커버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더벤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우도기가 공격적으로도 많이 움직이지만 아무래도 포로부터 시작된 이 수비적인 약간의 불균형을 왼쪽에서 맞춰주고 있는 거죠. 우도기가 기본적으로 공격에도 가담을 잘하지만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도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이 3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에 대한 커버를 정말 완벽에 가깝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즌 중반부터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빠지면서 수비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도기의 수비적인 능력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올리는 경기를 하는 팀에서 수비적인 퀄리티가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도기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포로와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격 작업에서 이 안쪽에 있는 풀백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중원에서 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도기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중앙 지역의 토트넘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한 6명의 선수가 중앙에 몰려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상대 수비가 안쪽으로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토트넘은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가 되면서 일부러 상대를 더 중앙 지역에 밀집시키죠. 왜 그러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클루셉스키나 손흥민,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측면으로 끌려 나왔을 때 이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왼쪽 라인에서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메디슨은 아무래도 뛰어들어가는 것도 잘하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도기가 메디슨보다 높은 지역에서 뛰어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우도기가 매우 좋은 선수죠. 그래서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이때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는 이러한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나 포로 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쿨루셉스키와 포로가 손흥민과 우도기처럼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볼을 조금 더 소유하고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이 본인들에게 쏠리면 이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그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포로와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수비가 쏠리면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의 방향 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순간 어쨌든 이 중원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우도기가 중원을 거쳐서 나올 때 이 수비 공간 사이에서 버텨내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가장 이 중원 라인에서 패스를 잘 보내줄 수 있는 선수는 누가 뭐래도 메디슨이긴 하지만 특히나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는 중원 라인에서 오른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왼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우도기가 가운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상대의 밀집 수비 지역에서 버텨내고 볼을 지켜준 이후에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메디슨이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그래도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오는 상황인데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메디슨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데 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도기가 볼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을 받는데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패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대 측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들어갈 때 우도기가 어느새 본인이 패스를 손흥민에게 주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죠. 이 침투하는 능력도 우도기가 사실 우디네스에서는 더 많이 했었거든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하는 것이 우도기의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우도기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손흥민의 크로스, 우도기의 리그 데뷔골이 터지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만 봐도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의 템포에 굉장히 잘 맞춰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그동안 세세뇽이라던가 레길론,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과 약간의 호흡이 안 맞았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세세뇽과 레길론은 손흥민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를 잘 못할 뿐더러 이제 그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갈 수 있는 퀄리티가 부족하고요. 반면에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 시절에는 아무래도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있다 보니까 너무 크로스만 올리면서 손흥민과 스타일 자체가 안 맞는 모습이 나왔었죠. 물론 포스테콜로 감독이 온 다음에는 페리시치가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왼쪽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뛸 때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만한 풀백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우도기는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벌려줄 때 안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겨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를 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도기 자체가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템포를 잘 맞춰준다. 당연하게도 측면 공격수 뒤에 있는 풀백은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적인 역할에 우도기가 100% 활약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우도기가 우디네스에 있을 때는요 왼쪽 라인에서 윙백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측면 공격수처럼 왼쪽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선수였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보조적인 역할까지 잘하니까 이 우도기에 대한 가치가 토트넘은 이번 시즌 영입했을 때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우도기가 압박을 할 때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할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 압박을 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돼서 압박을 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한쪽 공간을 막아 세우면서 상대방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그런데 보통 손흥민 선수가 이 압박을 들어갈 때 오른쪽 라인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 골키퍼의 패스를 토트넘의 왼쪽 라인으로 보내게끔 만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 라인에 우도기가 있기 때문인데, 뭐 왼쪽 라인에 있는 히샬리송이나 메디슨 이런 선수들도 압박이 좋기도 하지만 우도기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중원에서도 압박을 하게 되고요. 측면 지역으로 나가는 공도 사실은 풀백이다 보니까 측면 지역도 같이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압박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우도기가 너무 잘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했을 때 그 압박의 효율도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상대 골키퍼의 측면을 한쪽 막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도기가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중앙 지역에서 위치하다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나가니까 빠르게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우도기의 스피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빠르게 달려나가서 상대가 볼을 잡는 순간 압박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우도기가 측면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 세우니까 우도기뿐만 아니라 메디슨도, 그리고 뭐 솔로몬도, 모든 선수가 왼쪽으로 모여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압박을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 공간으로 모여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우도기의 움직임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몰아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실제로 우도기가 볼을 빼앗아 내서 중앙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도기가 볼을 빼앗아 주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대방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방 압박에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없을 때 수비 라인을 지탱해주는 선수도 사실상 우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벤 데이비스나 에메르송 로얄은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스피드적인 부분이나 여러 측면에서 로메로나 반더벤보다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토트넘이 당연히 라인을 높게 설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으니까 상대팀이 편하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편하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갈 때가 많죠. 이 장면에서도 반더벤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인데,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우도기가 빠르게 뛰어오면서 이 공간을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반더벤 대신 수비 뒷공간을 막아 세우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서 우도기가 볼을 빼앗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우도기가 뭐 지난 시즌에 영입되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우도기가 합류한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도기가 이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는 건 사실 이번 한 번만 뽑힌 게 아니라 줄곧 뽑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도기의 활약도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좋음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 정말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도기의 활약은 토트넘의 전술적인 측면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까지 도와줄 수 있는 지금 100점짜리 활약을 해주고 있다.